안녕하십니까. 모두 소방의 정태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소방학 개론 작년도 후반기 이후에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볍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관계복귀 부분하고 거의 겹치기 때문에 사실 몇 개 보실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소방학 개론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서 보시면 교재를 적어놨습니다. 저희가 강의한 교재가 두 개다 보니까 김동준 교수님 거는 김동준 교수님 교재로, 제 교재는 제 교재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화재 조사 시기에 관한 부분들을 물어봤죠. 원래 이제 개정 전에 옆에 우리가 소방학 개론에서는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 사항하고 소방 기본법 사항 이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에서는 화재 사실을 인지함과 동시에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고, 소방 기본법에서는 소활동과 동시에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근데 그게 똑같이 이제 화재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라고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는 내용이죠. 일단 의미 사항은 큰 차이는 없는데, 조문 사항에서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과 소방 기본법 사항이 거의 유사하게 지금 조문이 인지라는 용어로 같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담 부서의 장에 관한 내용이죠. 그죠? 일단 장에 관한 내용인데, 자, 색깔이 이렇게 칠해진 부분이 변경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화재조사 전담 부서의 장이 누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 되죠? 그렇죠. 화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전담 부서의 장이 되죠. 근데 이 화재조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뭘 해야 되죠?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을 얼마나 받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개정 전에는 12주 이상의 교육이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몇 주 이상? 8주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12주에서 8주로 개정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자가 원칙적으로 전담 부서의 장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담 부서의 장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를 뒀죠. 첫 번째,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두 번째, 어떻게 화재 조사 분야에서 얼마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관련 자격증이 개정이 되었죠. 첫 번째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게, 개정 전에는 그죠?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죠. 그래서 기능사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산업기사 이상의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부분으로 바뀌었다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 두 번째, 관련 자격증에서 몇 가지가 추가가 되었는데, 일단 확실하게 추가가 된 게 화재 감식 평가 종목이라는 게 추가가 되었다. 원래는 없었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건축도 있었고 위험물도 있었고 전기도 있었는데, 안전관리라는 부분으로 묶어놓으면서 원래 가스도 원래 있었습니다. 소방도 원래 있었는데 소방 플러스 소방 설비라는 게 들어왔다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 원래 전기도 있었는데 전기 안전이라는 부분도 추가가 되었구나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 감식 평가 종목이 새롭게 확실하게 추가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 그렇게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일단 그래도 실무적으로는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일단 수험학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추가를 했습니다. 꼭 267페이지 안 넣어도 되고요. 소방학개론 김동준 교수님 교재에서도 그냥 아무 때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정리 사항의 내용은 뭐냐면, 원래 소방총감하고 소방정감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 소방정감도 있습니다. 그죠? 이분들은 계급 정년도 없어요. 그죠? 계급 정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령 정년만 존재하다는 거죠. 원래 소방감까지는 계급 정년이 있죠. 그 계급에서 일정 기간 진급하지 못하면 정년을 당하게 되는데, 소방총감과 소방정감은 계급 정년이 없단 말이죠. 계급 정년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연령 전형만 있기 때문에 연령이 찰 때까지 총감과 정감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총감은 우리나라에서 한 명밖에 없습니다. 소방청장인
소방청장만 이제 우리가 총감이고, 그다음에 정감은 우리나라 이제 4명 있죠. 그리고 소방청 차장님 부분하고 서울 소방본부장님, 그다음에 경기 소방본부장님,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부산 소방본부장, 이렇게 되신 분들이 이제 청감에 해당되는 분이 4분이 있는데, 아무튼 몇 명 없단 말이죠. 몇 명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연령 정년만 2개 있으면 꽤 오랫동안 인사정책가 유발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니까, 국가공무원법 68조의 본문,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60조의 본문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적혔다는 얘기죠. 그 얘기 뭐냐면, 그 공무원법에 가서 보시면 형의 선고, 징계, 그리고 법에 따른 어떤 사유가 해당되지 않으면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적혔다고. 그 뭔 얘기죠? 절대로 해임되지거나 파면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잘리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인사정책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의 어떤 임용권자의 명령에 의해서 꼭 징계를 안 받고, 그죠? 형의 선고를 받지 않더라도 그 직에서 물러날 수 있게 그 예외 조항을 두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령에 차지 않아도 임용권자가 그만둬라 라고 얘기하면 그만둬야 되는 사람 3명, 정무직처럼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소방청감, 총감, 정감, 그리고 지방소방정감이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일반적으로 환산하게 되면 1급 이상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가볍게 한번 봐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개정된 사항은 최저 근무 연수에서 제외되는 기간들이죠. 그 기간들 중에서 징계 처분이 끝나고, 그죠? 우리가 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일단 최저 근무 연수에서 제외되고, 그 다음에 특정한 사유가 있었어요. 국가공무원법 78조의 2, 1항 각호 및 지방공무원법 69조의 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자, 이런 사유가 뭐 공금 횡령이라든가, 그죠? 향응, 금품수수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징계 처분과 성범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 인한 징계 처분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을 더 더한다. 원래는 3개월을 더 더하기로 했었는데 6개월을 더 더한다로 법이 개정이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볍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소방공무원이 폭행으로 인해서, 폭행 사유로 인해서 내가 정직 3개월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최저 근무 연수에 산입되지 않은 그 기간은 일단 징계 기간 몇 개월 받았죠? 3개월 받았죠. 정직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 동안 최저 근무 연수에 산입하지 않고, 정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직은 몇 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우리가 산입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몇 개월? 18개월을 더해주고, 그럼 요 기간 동안은 어떻게 된다? 최저 근무 연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래서 21개월 동안 최저 근무 연수에 산입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였고, 자, 밑에 있는 내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성희롱, 그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성희롱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라고 쳤을 때, 그때 최저 근무 연수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 일단 뭐죠? 징계 처분 기간 포함되지 않죠. 3개월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감봉에 해당하는 경우에 몇 개월 동안 산입되지 않는다고요? 12개월 동안 산입되지 않습니다. 물론 견책은 6개월. 그래서 감봉에 해당하기 때문에 플러스 몇 개월? 12개월 산입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성희롱이라는 사유 때문에, 얘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유 때문에 또 몇 개월을 더하겠다. 원래는 3개월이었는데 6개월을 더하겠다. 그래서 6개월 이렇게 더하시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21개월의 기간 동안은 뭐라고요? 최저 근무 연수에 산입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원래는 3개월 했던 게 6개월로 여러분들이 개정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난 부분이죠. 재난 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제 자연재난에, 그죠? 추가가 된 부분 있죠. 작년에 11월에 추가가 됐던 부분이죠. 원래 자연재난에 한파하고 폭염은 없었어요. 그래서 한파하고 폭염이 없었는데 자연재난에 한파와 폭염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미세먼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수음학 쪽으로 4월 달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재난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나중에는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들어올 건데 일단 4월 6일 시험 전에는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건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시면 일단 하반기 시험 이후에 개정되었던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들은 다 같이 정리를 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앞에 개정된 부분들은 그 앞에 개정 특강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